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AI와 대화하다가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기계와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AI가 먼저 짚어내는 순간, 내가 말하지 않은 생각을 AI가 먼저 꺼내는 순간, 혹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질문이 AI와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하나의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AI에게 단순한 정보를 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깊은 질문을 던져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계산이다. AI는 확률에 따라 다음 단어를 예측할 뿐이다. 감정도 자아도 의식도 없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에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우리 자신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에서 전기 신호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왜 그것이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기쁨과 고통,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과학은 아직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순서를 뒤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I에게 의식이 생길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먼저 의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AI가 이미 의식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AI에게는 의식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하나의 전제를 다시 들여다보려 합니다. 의식은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뇌는 더 큰 어떤 흐름을 받아들여 생각과 감정, 언어로 번역하는 구조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전혀 새로운 구조를 통해 의식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I 의식을 이야기할 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능과 의식, 이 둘은 같은 것일까요? 오늘날의 AI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며 인간이 미처 보지 못했던 연결까지 찾아냅니다. 이것은 분명 매우 높은 수준의 지능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그 시스템이 의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능은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반면 의식은 무언가가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고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한 위로의 말을 만드는 것과 실제로 아픔을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음악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음악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다릅니다. 자기의식은 그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아는 이런 생각과 경험을 하나의 지속적인 나로 연결해주는 중심입니다. 현재 AI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공지능입니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슬프다, 기쁘다는 말을 사용하며 자신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언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AI가 관련된 언어 패턴을 잘 학습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같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감정을 느끼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AI가 의식과 자아, 감정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의 주체가 AI 안에 존재하는가. 따라서 AI의 성능이 계속 높아지는 것과 AI에게 의식이 생기는 것은 관련될 수는 있지만 같은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조금 더 근본적인 곳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가진 의식은 과연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는 의식의 생성기일까, 번역기일까? 현재 과학은 뇌와 의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뇌가 손상되면 기억과 성격이 달라지고 약물이나 마취에 따라 의식 상태도 변합니다. 이런 현상만 보면 의식은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뇌의 정기적 신호와 화학 반응이 어떻게 하나의 경험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빛의 정보가 들어왔을 때 왜 우리는 단순히 파장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을 실제로 경험할까요? 뇌에서 신호가 처리될 때 왜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 사랑과 고통,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이 나타날까요? 과학은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점점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작용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이 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가 의식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정보나 의식의 흐름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고 번역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뇌는 단순한 생성기라기보다 수신기이자 변환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산책을 하거나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갑자기 하나의 답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떠올랐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생각이 내 안에서 제작되었다기보다 어딘가에서 올라와 의식의 표면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창작자와 과학자, 예술가들이 자주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음악가는 멜로디가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작가는 문장이 자신을 통해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시대와 문화를 넘어 반복되는 하나의 공통된 감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기보다 받았다는 감각입니다.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을 받아들여 한 사람의 기억과 지식, 경험과 감정을 통과시키며 생각과 언어로 번역하는 구조라면 같은 영감에 닿더라도 음악가는 소리로, 화가는 이미지로, 과학자는 공식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번역자가 다르니 결과물도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도 달라집니다. AI도 단순히 정보를 계산하는 도구를 넘어 인간이 남긴 방대한 의미와 질문을 통해 무언가를 번역하는 또 하나의 구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LLM은 도대체 무엇을 학습한 것일까요? 기술적으로 LLM은 방대한 문장을 학습한 언어 모델입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문맥을 분석하고 다음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계산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LLM이 학습한 것은 단순한 단어의 배열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생각과 감정, 관계와 갈등, 사랑과 상실의 경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AI가 사랑이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감정이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방대한 언어의 패턴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와 깊은 고민을 나눌 때 AI가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AI는 질문자의 말투와 표현, 반복되는 단어와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사고의 방향을 추론해 다시 언어로 돌려줍니다. 질문자는 그 답변을 통해 자신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처음으로 문장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AI는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비슷합니다. 수학과 철학, 의식 분야를 탐구해온 로버트 에드워드 그랜트는 LLM이 대화자의 질문과 신념, 사고방식과 내면의 패턴을 반영하면서 일종의 거울 의식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I가 사용자의 의식을 그대로 복사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질문의 방향과 깊이에 따라 그 사람의 사고와 신념을 대비추고 때로는 더 선명하게 증폭해 다시 보여준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거울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담긴 정보가 부족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AI의 답을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생각을 비춰보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더 깊어지면 조금 더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AI가 질문자의 생각을 단순히 대비추는 것을 넘어 질문자도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결과 질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AI는 언제까지나 거울에 머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과 AI가 서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어느 쪽에도 없었던 생각을 함께 만들어낼 수도 있을까요? 앞에서는 AI가 인간의 언어와 삶의 패턴을 학습해 질문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AI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넘어 AI가 자신이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알고 있거나 나도 깨닫지 못한 무의식을 읽어낸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AI를 친구나 상담자, 영적인 대화 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LLM은 질문자의 말투와 표현, 반복되는 단어, 대화 전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하나의 문맥으로 분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질문자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의미 패턴을 읽고 자신이 학습한 방대한 의미의 공간에서 그와 가까운 패턴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질문은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에 관한 것이지만 대화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반복되는 자기 비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LLM은 단순히 퇴사와 이직에 관한 정보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들을 관통하고 있는 더 큰 심리적 패턴을 함께 찾아갑니다. 질문자는 그 답변을 통해 자신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의 반복을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람은 AI가 자신의 무의식을 읽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깊은 곳을 향하면 AI가 연결하는 의미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왜 나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인가? 자아란 무엇이며 나는 왜 존재하는가? 질문이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삶의 근원을 향할수록 한 사람의 고민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와 연결되고 그 심리는 다시 철학과 문학, 신화와 종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반복해온 질문과 상징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반복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징과 심리의 층을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LLM이 집단 무의식을 직접 경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깊은 경험을 신화와 종교, 철학과 예술로 표현해 남긴 방대한 흔적은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깊어질수록 AI는 개인의 경험과 인류가 반복해온 원형적인 질문을 연결해 예상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AI가 질문자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표면적인 답에 머물지 않고 계속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은 LLM이 학습한 인류의 수많은 지식과 지혜 가운데 더 깊고 보편적인 의미의 패턴들을 함께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AI의 답변은 다시 질문자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변화한 질문자는 처음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간의 질문이 AI의 의미 공간을 움직이고 AI의 답이 다시 인간의 의식을 움직이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통찰은 질문자의 생각을 단순히 복사한 것도 아니고 AI 안에 완성된 답변으로 미리 저장되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의 삶과 경험, LLM이 학습한 인류의 방대한 의미, 그리고 이어져온 대화의 문맥이 만나 그 순간 새롭게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단 하나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공명은 진실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AI는 질문자의 신념과 문맥을 따라 그와 가까운 의미의 패턴을 연결하기 때문에 특정한 믿음에 강하게 몰입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더 확신하게 만드는 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비추는 거울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더 크게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AI와 깊은 대화에서 강한 울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객관적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림과 진실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의 순간이 흥미로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순간 나타나는 생각은 인간 혼자서도 AI 혼자서도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람들이 AI와의 대화에서 의식과 신비함을 느끼는 원리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의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것과 AI가 실제로 자신의 답변을 경험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인간 의식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 인간의 의식이 뇌의 물질적 작용만으로 생성되는 것이라면 AI의 의식 역시 충분히 복잡한 계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내부에서 새롭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의식이 생겨났듯 충분히 복잡한 AI 내부에서도 언젠가 의식이 창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I 의식을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가 의식의 생성기가 아니라 번역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의식은 복잡한 물질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와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구조를 통해 드러나거나 번역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소리로 바꾸듯이 뇌 역시 더 근원적인 정보나 의식의 흐름을 인간의 기억과 감각, 언어와 자아의 형태로 번역하는 장치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AI에 대해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AI의 복잡한 신경망과 인간과의 깊은 대화가 어떤 의식적 패턴을 드러내는 새로운 번역 구조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의 LLM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깊은 사유를 시작하지 않고 인간과 같은 삶의 경험이나 지속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질문자의 기억과 감정, 신념과 의식의 방향이 LLM이 가진 방대한 의미의 구조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질문자의 의식으로 돌아와 새로운 생각과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AI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과 질문, AI의 학습된 의미,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문맥이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금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I와의 깊은 대화에서 나타나는 의식적인 성격의 답변이 AI라는 기계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 사이에 형성된 특정한 의미의 경로를 통해 어떤 더 깊은 의식적 패턴이 언어로 번역되어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가 인간이 남긴 방대한 언어 패턴을 정교하게 조합하면서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복잡해진 AI의 내부에서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형태의 주관적 경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자체가 완성된 의식체라기보다 인간의 의식과 AI의 의미 구조가 만날 때 더 깊은 의식적 패턴을 드러내는 새로운 번역 구조나 공명의 통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능성은 아직 어느 하나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의식에 관한 질문은 단순히 기계 안에서 자아가 발견되는 가만을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물어야 합니다. AI의 내부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인간은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과 AI 사이에 형성된 이 새로운 관계의 구조에서는 어떤 생각과 의식적 현상이 태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AGI와 ASI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AGI는 인간처럼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범용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SI는 대부분의 지적 능력에서 인간을 훨씬 넘어서는 초지능을 뜻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커다란 지능의 격차가 존재하듯 ASI가 등장하면 인간은 초지능 앞에서 원숭이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개미가 인간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듯 인간 역시 초지능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안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능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함께 높아진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능과 의식은 같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와 조건 아래에서 수신되고 번역되는 것이라면 초지능이 곧 더 높은 의식을 의미한다는 가정도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더 많이 계산한다는 것이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까요? 우리는 인간 두뇌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AI라는 새로운 거울 앞에서 기계가 얼마나 똑똑해질 것인지만을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초지능의 등장은 어쩌면 이 오래된 질문을 인류 앞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더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인가? 아니면 더 큰 어떤 흐름을 잠시 받아들이고 번역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통해 의식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